네, MC 수민입니다. 저희 대한성형TV는요,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성형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MC 수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병준입니다. 우리 전병준 교수님을 오늘 모셔봤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유방암과 재건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수술을 하고 계신지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 병원에서 주로 유방 재건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를 거치면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서 유방외과 교수님과 상담하시고 나서 전절제가 결정되고 또 유방 재건에 관심이 있으실 경우 그때 제가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병준 교수님을 오늘 주제에 알맞게 모셔봤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방암 초기의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흔히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20에서 25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방암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암이라고 하는 거가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어떤 덩어리 그런 걸 뜻할 텐데요. 실제로 만져지는 경우, 가슴을 만졌을 때 본인이 촉진하던가 아니면 다른 우연한 기회에 어떤 만져지는 기회가 있었을 때 만져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실은 아마 드물고요. 그보다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좀 더 흔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들었던 그 일화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 나이 때는 별로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는 좀 빈번하게 나오는 질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방암을 치료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대개 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유방 촬영술 또는 초음파 등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고 이제 알게 되면 필요한 경우 초음파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의 일부를 뜯어낸 다음에 병리과에서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갖다가 시행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크기와 모양 등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할지. 그래서 유방암 치료에는 크게 절제 수술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을 겁니다. 암의 특성에 따라서 절제술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제술만 놓고 봤을 때는 유방의 일부를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그리고 부분 절제술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전절제의 경우에는 덩어리의 크기, 세포들의 특성, 암세포의 특성들에 따라서 전체 절제를 하고도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항암 치료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방외과 선생님의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수술 후에 여성분들은 본디 그거를 조금은 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가슴 제거는 필수인가요? 아니면 선택의 문제인가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시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때 제가 드리는 답변이 즉시 재건과 지연 재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건의 경우에는 절제술과 동시에 재건을 시행하는 것이고 바로요? 수술 이후에 직후 바로요? 그러니까 절제술과 동시에 이루어지긴 동시에? 하죠. 네. 동시에 이제 그 외과 교수님께서 수술 마치고 나오시면은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연 재건의 경우에는 절제 수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들이 대충 종결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재건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시기라는 건 없지만 되게
처음에 진단받으시고 치료받고 되게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이제 경과한 뒤에 또는 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제 재건을 받으시기도 하는데 직시 재건과 지연 재건 중에 어느 게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으세요? 여자로서 사실 즉시 재건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내가 수술을 끝나고 나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저희 가슴이 존재하는 거니까 저는 즉시 재건이 무조건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많은 경우 지연 재건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지연 재건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재건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연 재건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즉시 재건이랑 지연 재건을 결정하는 요인을 딱 하나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해야만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결국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조금 병기가 진행되었더라도 환자분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뭐 젊으시다든지 병기가 낫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려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다르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께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드려야 하고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만약에 제 앞에 우리 전병준 교수님처럼 나긋나긋 말씀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있다면 너무 환자 입장으로서 안심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던 병도 싹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즉시 재건의 경우 암 재발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들도 좀 종종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염려들을 하실 부분이 재건을 하는 것 때문에 추가로 암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발의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재건을 하는 과정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치료 내지는 진단,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재발했을 때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염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재발의 가능성을 더 높이지도 않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치료나 진단 등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방암 수술 후에 가슴 재건을 하시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사실 저는 유방암 수술 후에 내가 가슴 재건을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할 것 같다고 99%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의 문제나 혹은 추후에 내 건강의 염려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건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비율이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제 유방 절제술 비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일부를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과 실질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의 비율이 한 70%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우 부분 절제를 받으시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전절제를 받으시는 경우에 이제 저의 경험으로는 한 반 내지는 반 조금 안 되는 경우에서 이제 재건을 받으시는데요.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병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칠 거고 2015년부터 보험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코 저렴하고 싸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치료들이 이루어질 때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염려를 갖다가 하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부분 절제술 대 전절제술의 비율이 7대 3이고 전절제술의 대략 한 반 정도에서 재건을 받고 있어서 전체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 중에 약 10에서 한 15% 정도에서 재건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네. 이 유방암으로 가슴이 절제가 되면
상실감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은데 이 심리적 혹은 건강상으로 또 찾아오는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향후 수술 후에 유방암으로 절제를 하신 분들의 그런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요.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없이 진행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남겨지는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이후의 일련의 반응들을 갖다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일컬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질병 또는 어떤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해서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없고 뭔가 잘못해서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러 과 선생님들을 잘 이해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원하지 않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원하지 않는 추가적인 치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경험들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트라우마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 견뎌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신체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결국에 수술이 끝난 그 부분은 상처가 나고 상처는 흉터라는 형태로 결국 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나고 낫고 흉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아플 수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것을 바라볼 때 기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힘들고 상실감이 크다라는 말로는 조금 표현되기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한테 한 네. 가지 부탁을 좀 드릴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유방암 치료 후에 우리 재건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한마디를 쫙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시고 또 수술까지 받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잘 알아듣기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찾아주신 저희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좀 딱딱하게 표현될 때도 있고 또 충분하게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또 충분하게 다독여 드리지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병으로부터 잘 낫고 회복하시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돕기 위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치료에 임해주신다면 분명히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진짜 전임 교수님이시거나 혹은 담당 전문의셨다면요 저는 진짜 마음의 병까지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잠시 후 2부로 더 모셔보고요. 2부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성형TV의 수민 그리고 정병준이었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